대륙의 중심 아레스 제국, 평화로운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한 곳에서는 무장한 병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제국에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죠. 그 중심에 있는 중요한 한 인물, 로건 맥라인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는 제국에 꽤나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과거 자신의 가문에서 죄를 저지르고 그 죄값으로 가문에서 쫓겨난 로건이었죠. 열등감에 동생을 해친 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10년을 구른 뒤에야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뒤였죠. 광장에서 공개 처형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광장으로 향하는 로건. 자신의 동생이 반란죄로 처형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국에 복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건은 제국의 비전서를 가지고 도망치고, 그런 로건을 막아서는 제국의 병사들, 제국의 비전서를 찾기 위해 그를 쫓는 병사들인데, 로건은 손에서 무언가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쫓는 병사들과 함께 동기어진하려고 하죠. 그렇게 큰 폭발과 함께 눈을 감는 로건. 로건은 순간 정신을 차리고는 눈을 뜨는데요. 그의 눈앞에는 과거 그의 전담 시종이었던 릭이 있었죠. 자신은 과거 자신의 가문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앞에 나타난 동생 로니안의 모습. 자신은 과거의 시간대로 회귀한 것이었죠. 한때 자신은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꼈었고 그 열등감 때문에 동생을 괴롭혔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과거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로건의 모습에 놀라는 릭입니다. 로건은 로니안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로건은 과거로 돌아온 걸 깨닫고 벌어질 일들을 기록하는데 가문을 멸망시킨 10년 뒤에 벌어지는 제국전쟁,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벌어지는 영지전까지 기록을 해놓은 뒤 가주를 찾아가는 로건. 이 사람이 바로 맥라인 남작가의 가주인 패드릭 맥라인. 문제는 맥라인 가문은 왕국에서도 유명한 거지 가문. 로건은 이후 일어날 사건을 위해 힘을 기르고 싶어 하는데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로건의 모습. 그런 로건을 보고는 흐뭇한 미소를 짓는 패드릭입니다. 그렇게 영지를 떠나 수련을 하러 떠나는 로건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신검의 비전을 믿는 그입니다. 본래의 모습은 황금빛 매가 수놓아진 서적으로 고대 세상을 지배하던 용을 처치한 영웅의 비전이었죠. 그런 신검의 비전을 익히기로 하는 로건입니다. 빠르게 포스의 핵을 만들어내는 로건의 모습. 그렇게 수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마지막 수련 날까지 끊임없이 수련을 마친 로건. 시공참을 시연하는데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수련을 마치고 다시 가문으로 복귀하는 로건인데 기사가 복귀하는 로건을 막아섰는데요. 이들은 평판이 안 좋은 로건을 무시하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로건입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도민원에게 장갑을 던져버리고는 자신과 결투를 하자고 도전장을 내미는데요. 별 볼 일 없는 로건의 실력을 아는 그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도민원은 포스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냅다 포스를 사용해 로건에게 덤벼드는데요. 포스를 실은 공격을 손쉽게 막아내는 로건의 모습.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도민원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진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하는데요. 그리고는 현실 부정을 하면서 다시 덤벼드는데 당연히 한 방에 다시 나가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괘씸죄로 로건에게 두들겨 맞기 시작합니다. 가주는 대결 소식을 전해 듣고는 로건을 부르고 로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로건은 자신의 주군을 무시하는 그의 모습을 설명하고 그 말을 들은 가주는 로건을 용서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약혼녀가 곧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때마침 리이나 울부스 공녀가 영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도착하자마자 파혼을 요구하는 친서를 낭독하고 선을 넘는 울부스 가문에 화를 참지 못하는 가주. 리이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변명을 하는데 그 모습을 아니꼽게 쳐다보는 로건의 새어머니 메리안. 리이나는 파혼의 대가로 300만 골드를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놀라는 재무 담당 드웨인. 가주는 이것을 노리고 리이나가 찾아온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리이나는 로건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그때 로건은 당사자로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는데요. 사과 조건을 받아들이자는 로건에게 화를 내는 가주. 하지만 현실은 궁핍한 맥라인 영지의 현실. 그리고 로건은 그녀의 본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주는 결국 이 일을 로건의 판단에 맡기기로 합니다.
그렇게 300만 골드를 얻게 된 로건이네요. 그런 그에게 찾아오는 드웨인인데요. 그는 궁핍한 영지의 상황에서 고생을 했던 인물. 로건이 얻은 300만 골드를 얻어가려고 온 것이었죠. 하지만 로건은 돈을 넘길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로건은 이 돈을 영지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로건은 돈을 챙겨서 영지를 떠날 준비를 하는데 그는 이 시기에 벌어졌었던 사건들을 기억해냅니다. 한편 가주는 로건이 남기고 간 편지를 발견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에 분노를 하고 마네요. 200여 점만 해도 맥라인은 서남부의 패자였는데 3대 또한 이어진 삽질로 영지의 꼴이 말이 아니었죠. 이후 쫓겨나듯 몰려온 곳이 바로 남부산맥의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로건이 찾아온 교역도시 카일. 그는 이곳에서 황금충 필립 클로드를 찾으러 온 것이었는데 자신의 재산과 권력으로 자치령을 만들어낸 기적의 주인공이었죠. 그렇게 과거의 필립을 찾아낸 로건입니다. 미래보다 처참한 모습의 필립에 놀라는 로건. 마음을 다잡고 필립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데요. 자신이 필립에게 돈을 투자하고 싶다고 합니다. 충분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에 흥분하는 필립.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진흙이 묻은 맥라인 가문의 문장. 가난한 맥라인 가문을 알아본 필립이었는데요. 필립은 맥라인 가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자신을 믿지 못하는 필립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는데 바로 포스를 사용하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뢰를 얻어내고는 평생 필립을 고용하겠다고 하는데 충분한 골드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필립과 계약서까지 쓰게 되는데요. 미심쩍은 게 많지만 결국 손을 잡고야만 해요. 필립에게 먼저 내린 명령은 바로 몬스터 고기를 사라는 것. 도끼가 있는 몬스터 고기는 찾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미래에는 몬스터 고기가 정력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이용해 돈을 벌 생각이었던 것이죠. 다행히 아직까지는 몬스터 고기를 싸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료들까지 필립에게 구매를 맡기고 이틀 뒤 로건은 용병의 도시 하룬으로 향하는데 A급 용병 카이솔론을 만나러 온 것이었죠. 카이솔론 역시 전생에 그가 만났었던 인물인데 비싼 몸값을 제시하면서 그를 꼬시고 있는 로건. 결국 거절하기엔 너무 많은 몸값으로 그를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카이솔론과 함께 로건은 어느 곳으로 향하는데 그곳은 바로 이종족을 사고파는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엘프나 드워프와 같은 종족들이 붙잡혀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 드워프를 고르는 로건인데 전생에 알고 있던 드워프를 사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드워프는 대가급 기술자라고 하는데요. 로건은 짠돌이 기질을 발휘해 드워프를 꺼내갑니다. 그리고는 드워프에게 20년만 일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드워프에게는 20년의 세월은 별것 아닌 시간이었죠. 그때 이들의 옆으로 노예 2명이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노예는 적청의 오드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노예를 발로 걷어차는 병사들. 도망가던 두 사람은 남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멈칫하는 로건. 그 노예의 정체는 바로 전생의 귀속 학살자라고 불리던 인물. 노예였던 그는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도망쳤고 10년 뒤에는 오러를 사용해 주인의 가문 전체를 박살냈었죠. 그 후로도 그란디아의 귀족을 살해하며 악명을 떨쳤습니다. 로건은 발길질을 하는 병사의 발을 막아서는데 자신에게 상수를 부리는 상인에게 적개심을 보이고 결국 상인은 로건에게 꼬리를 내리고 맙니다. 그렇게 노예 남매마저 구출해 자신의 영지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여동생은 자신의 포스를 눈치채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노예로 구매한 줄 알고 덤비는 사내 아이. 순식간에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해버리는 로건인데 한 번만 더 까불면 즉시 처분하겠다고 하는데 대신 로건은 이 아이를 기사로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보다는 동생을 더 위하는 모습이네요. 한편 로건은 드워프에게 계약서를 내미는데 자신을 생각해주는 주인에게 눈물을 흘리는 드워프 하마르. 그렇게 영지로 돌아온 로건을 반기는 릭. 며칠 전 필립은 시장으로 가서 몬스터 고기를 사들이는데 미친 소리로 들리는 궤변에 사람들은 술렁대고 그것이 바로 맥라인 남작가에서 사들였다는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는 과주 역시 화나 있다는데요. 가주는 로건이 도착하자마자 로건을 불러대고 로건은 딱 1년만 자신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말하네요. 한편 그 이후 로건은 자신의 동생인 로니안을 보고 로니안은 넘치는 재능으로 벌써 포스의 핵을 만들어낸 모습.
로건은 로니안을 최강의 검사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한편 맥라인 남부의 한 별장, 그곳에서 로건을 맞이하는 드웨인인데요. 그곳에는 그가 부탁했던 C급 용병 35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로건을 탐탁지 않아 하는 모습. 로건은 이 분위기를 전부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한 용병을 잡아서는 자신과 대결을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B급 용병 앞에 서 있는 로건. 시작하자마자 용병의 머리통에 주먹을 갈겨버리는데 단 한 방에 뒤로 나가 떨어져 버리는 용병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술렁대는 용병들. 로건은 용병들을 석궁 기마병으로 훈련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카이솔로는 로건의 생각에 우려를 표하는데 로건은 도면까지 만들어서 하마르에게 건네줍니다. 대가답게 명작임을 알아보고 의욕에 불타는 하마르. 그리고 귀족 학살자 역시 피토하는 수련을 계속하는데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눈치챈 로건이네요. 한편 로건은 자청해서 기사단의 훈련을 받겠다고 하고 자존심이 강한 기사들은 코웃음을 치는데요. 기사단장 역시 로건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으려 합니다. 그렇게 훈련 강도가 3배가 된 기사들. 하지만 놀랍게도 로건은 모든 훈련을 소화해내고 오히려 기사들이 먼저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모든 체력을 전부 사용하지도 않은 모습이네요. 한편 로건은 하마르가 만든 물건에 불만을 표하고 하마르는 대가답게 자존심에 금이 가는데요. 계속되는 로건의 깐족거림에 드디어 폭발하는 하마르. 한 달 안에 다시 만들어 오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사실 이 모든 건 로건의 계획대로였네요. 그렇게 한 달 뒤 새로운 석궁을 만들어 온 하마르. 엄청난 명중률과 좋은 강도의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로건의 마음에 딱 맞는 좋은 무기였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방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 로건. 계속해서 자신의 포스를 성장시키고 있는데요. 결국 노력 끝에 이성 코어를 완성시키고 맙니다. 한편 로건은 용병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몬스터가 출몰한 지역에서 사냥을 나선 것이죠. 그가 이끄는 용병들은 정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건에게 달려오는 한 명의 전령. 테스론 제작가에서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인데요. 왕실의 허가 없이 자기 맘대로 선전포고를 했던 것입니다. 맥라인 가문 역시 그들에게 맞서 전쟁을 할 생각인데 그것을 들은 릭이 전령을 보냈던 것이죠. 전쟁 소식을 듣고는 표정이 굳어있는 로건. 그동안 맹훈련을 달려온 용병들의 표정은 밝아 보입니다. 그렇게 로건 용병단은 전쟁에 참전하기로 합니다. 선전포고 다음날 테스론의 병력들이 도착하고 총 병력이 1만이 넘는 대병력이 온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카이로스 가문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주는 어떻게든 최대한으로 병력을 끌어모으고 도합 5천여 명의 병사를 데리고 출정합니다. 그렇게 맞서게 된 양진영의 병사들. 모습이 보이지 않는 로건의 참전을 궁금해하는데 도망갔다는 흉흉한 소문이 진영 내에 돌기 시작하고 더 늦출 수 없던 가주는 병사들의 출진을 명령합니다. 가주는 일선에 서서 병사들과 충돌합니다. 하지만 병력의 차이로 인해 맥라인 가문은 밀리기 시작하고 가주는 뛰어난 기사들과 붙어 있는데요. 테스론에서는 남작을 막기 위해 상급 기사를 내보냈던 것이죠. 남작과 최고의 실력자인 그를 막기 위해 뭉친 5명의 기사들. 포스를 실은 그의 겁마저 막히고 마는데요. 심지어는 그러는 사이 뒤에서 다가오는 다른 기사들. 결국 남작은 뒤에서 달려든 기사에게 등을 찔리고 맙니다. 남작은 퇴로가 막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테스론 자작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후방에 300여 기의 기마부대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들은 무기라고는 작은 석궁만을 가지고 있다는데 기마 석궁부대에 속절없이 당하는 테스론 병사들. 로건이 자신의 용병단을 데리고 도착한 것이었죠. 엄청난 위력의 석궁에 병사들은 쓰러지기 다반사였고 승부가 나지 않는 것을 직감한 테스론 자작입니다. 한쪽에서는 로니안이 기사들과 결투를 벌이고 로니안과 붙고 있던 기사가 갑자기 쓰러지고 마는데 그가 있는 곳에도 석궁 기마병이 도착했던 것입니다. 로니안의 앞에 등장한 말을 탄 로건. 로건은 말을 타고 도망치는 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한편 가주는 치명적인 상처들을 입고 있고 힘겹게 버텨가는 전장에 로건이 도착하는데요. 가주를 구하기 위해 급히 달려왔던 로건입니다. 로건의 엄청난 실력을 확인한 테스론 기사. 가주는 자신이 맞겠다는 로건을 말려보려고 하지만 몸 상태가 온전치 않기에 로건을 믿고 등을 맞댑니다. 테스론 기사는 포스를 사용해 로건에게 덤벼들고 로건 역시 포스를 사용해 이에 맞서는데요.
실력의 차이로 인해 결국 치명상을 허용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건의 신검의 비전 기술. 전장에 엄청난 폭발과 함께 빛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적장을 처치해버린 로건이었죠. 맥라인 병사들은 승리 소식에 환호하기 시작하고 테스론 자작은 말을 타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맥라인 영지를 떠나 겨우 자신의 영지로 도착하죠. 하지만 그것을 가만 냅둘 로건이 아니었죠. 그는 자작을 쫓아 테스론 영지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굳게 닫힌 성문 앞에서 자세를 취하고 순간적으로 높게 뛰어올라 성벽을 넘어가 버리는데요. 그렇게 성벽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켜버립니다. 테스론 자작은 자신의 재화들을 챙기느라 바쁘고 로건은 그런 테스론 자작의 뒤를 쫓아왔는데 테스론 자작가의 사람들이 자작을 배신한 것이었죠. 자작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다면 배상을 하겠다는데 로건은 그런 건 필요 없다며 자작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한 곱이 넘겼다고 생각하는 로건이네요. 한편 돌아온 로건은 자작이 자결했다고 하는데 가주는 로건을 맥라인의 정식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건은 그것을 거절하겠다고 하는데요. 로건은 자신보다는 로니안이 더 어울리는 자리라면서 그를 전 대륙의 최강자로 키울 생각인 것이었죠. 대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가겠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영지로 복귀하는 맥라인 병사들. 로건에 대한 찬양이 일반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하고 이제 로건의 평판은 이전과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들은 새벽까지 환영식을 하는데 그때 로건을 부르는 로건의 새 어머니. 후계자 자리를 거절한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하는 로건은 자신은 그동안 잘못했던 과거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했던 짓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로니안과의 사이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요. 다행히 로니안은 로건의 사과를 받아줍니다. 한편 다음날 로건은 하마르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영지 내에 있는 산에서 광산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바로 테스론이 노렸던 것은 이 산에 있는 금광이었죠. 로건은 테스론의 지하 감옥에서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들은 바로 산에서 금을 채광한 기술자들이었죠. 로건은 이 기회를 잡아 서남부의 로드 자리를 되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금광을 만들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생각해냅니다. 계획을 세우고는 드웨인을 만나러 온 로건. 드웨인이 반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에게 새로 만든 특효약을 건네주는데요. 효과를 보고는 즉시 달려오는 드웨인의 모습. 그렇게 드웨인을 시작으로 여러 명의 남자들이 찾아오고 결국 이것을 필립을 통해 수도에서 팔아버리려 하는데 확실한 효과에 성공을 의심치 않는 로건입니다. 일주일 뒤 필립과 함께 수도 그랑에 도착한 로건. 거금 900골드나 주고 산 정보종이를 살펴보는데 그곳에서 자신들의 첫 고객의 정보를 찾아냅니다. 그 길로 첫 고객 데이비스 백작을 찾아간 로건. 그는 전생에 부인 때문에 자결한 백작이었죠. 자신에게 수도에 없는 신기한 물건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엄청난 효과의 정력제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신약 한 상자를 건네는 로건.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 로건이 묵고 있는 숙소로 찾아온 데이비스의 시종. 정력제를 더 구하려고 찾아온 것이었죠. 코딱지만한 월세 1만 골드의 방에서 사업을 시작한 두 사람인데 일주일 뒤 다시 찾아온 데이비스의 시종. 그새 소문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하나같이 귀족들의 시종들이었죠. 심지어는 하루 물량이 전부 동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로건. 그렇게 그 두 사람은 그랑의 돈을 쓸어담게 됩니다. 자신의 예상대로 돈을 긁어모으는 로건. 그 사이 시출을 한 하마르가 연락을 해오고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걸어가는 로건의 앞. 가게 안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도둑이라 생각하고 가게의 문을 열어보는 로건. 도둑으로 추정되는 자는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로건이 쫓아오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도둑. 엄청난 실력의 강자라고 생각하는 로건입니다. 하지만 도둑이 가져간 것은 겨우 인포릭 2알이었는데 도대체 도둑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오러 유저 명단을 가져오라는 로건. 이들이 생각하는 범인의 정체는 생각보다 유명인이었죠. 왕국 최고의 거모인 펠릭스 에스페란자입니다. 눈치채고 펠릭스를 찾아온 로건인데요. 펠릭스가 자신을 만나줄 것을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펠릭스와 독대를 하게 되는데 자신이 도둑질한 것을 모른 채 하는 검공인데 검공에게 약을 보여줘도 전혀 반응이 없자 특별한 약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로건인데요.
극도로 농축한 특별판 인포릭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을 선물이라는 명분으로 그에게 건네주는데, 그리고는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펠릭스를 찾아가자 효과가 있었던 듯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는 로건을 보고는 인재라고 생각하는데요. 로건은 쓸모없는 검술서 한 권을 받아갈 수 있냐고 하고, 그와 함께 서재로 향하는 펠릭스. 자신이 고른 검술서 한 권을 로건에게 흔쾌히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이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직접 검술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펠릭스와 대련을 하게 된 로건. 하지만 제국의 검공인 그의 기세는 엄청 낮고, 로건은 이 기세를 벗어나기 위해 포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세를 분석하고 힘을 벗어나게 되죠. 펠릭스는 자신의 힘을 검 끝으로 모아버리고 엄청난 힘의 중압검을 보여주고 마는데요. 결국 모든 힘을 소진하고 쓰러지는 로건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기연을 만나고는 수도를 떠나는 로건. 심지어는 펠릭스의 연락처까지 얻게 됩니다. 인포릭의 판매도 잠시 중단한 채 어디론가 향하는데, 그가 향한 곳은 마법사가 있는 마탑. 마법 스크롤을 사러 갔다고 하는 로건인데, 자신의 계좌 증명서를 내밀면서 큰 딜을 해버리고 잔고 400만 골드를 보고 놀라는 마법사. 순식간에 마탑의 VIP가 되어버리는 로건입니다. 바로 위층에서 마탑주 레디오스와 독대를 하게 되는데, 레디오스는 많은 스크롤은 조금 곤란하다면서 고급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신을 시험해보는 것을 알아챈 로건이 자리를 뜨려하자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레디오스입니다. 총 900만 골드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표정이 변하면서 공사에 특화된 마법사를 파견해주겠다고 하는데, 꾀죄죄한 겉모습과는 달리 능력이 출중한 마법사들. 헐값을 불렀지만 즉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마탑주입니다. 그때 이들의 뒤에서 튀어나오는 한 마법사. 오서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마법사였죠. 하지만 마탑주와는 사이가 영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두 사람.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로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생각이 든 것이었죠. 이미 계약서는 써졌고 오서클 마법사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자신의 제자들을 따라가겠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출발 채비를 하는 마법사들. 예기치 못하게 대박을 쳐버린 로건입니다. 그런 로건을 부르는 리이나가 갑자기 나타나고 약을 팔고 있던 로건의 소식을 들은 모양인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로건의 모습. 심지어는 로건에게 석궁을 팔아보지 않겠냐고 하는데, 괘씸한 리이나를 무시하고 도망치는 로건입니다. 마법사를 태운 마차가 맥라인 영지로 출발하고 밤이 깊어가자 숲속에서 야영을 하기로 하는데, 모닥불 앞에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로건. 그런 로건에게 단검을 날리는 누군가. 마차를 쫓아온 도적들이 난입한 것이었죠. 당연히 로건에게는 상대도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력을 확인하고는 도망치려고 하는 도적들. 하지만 중압검을 배운 로건에게 구속당하고 말고, 로건은 신검의 비기를 사용해버립니다. 일시적으로 포스 블레이드를 쓸 수 있게 된 그였죠. 순식간에 모든 도적들을 해치워 버립니다. 그때 도적들을 해치운 그의 앞에 나타난 클레이튼. 엄청난 실력을 보여준 로건에게 호감이 생긴 것이죠. 그는 제자들의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는 사이에도 자신의 만화를 어디론가 보내는 모습. 자신의 제자들을 아끼는 스승이었던 것이죠. 마차는 달리고 달려 맥라인 영지에 도착하고 가주에게 철혈검에 설하면서 책 한 권을 내미는데, 제국의 한 상인이 유적에서 발굴한 것이었죠. 나중에는 대륙의 기사들이라면 누구나 익히는 검이 되어버렸습니다. 철혈검의 설을 보고 놀라는 가주. 갑자기 어디론가 빠르게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로건에게 실무를 맡기고 검을 수련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맥라인의 일처리마저 넘기려는 모양이네요. 용서받지 못한 자, 운명을 거슬러 검을 들다. 멸망한 가문의 회기자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28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오늘의 웹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